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두바이 하늘에서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걸 막은 무기,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이라크 3조 7천억.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제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의 계좌로 흘러올 수 있는 돈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세 회사입니다. 오늘 12분 끝까지 보십시오. 이 황금기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26년 2월 28일 두바이 밤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대구공항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C-17 대형 수송기 한 대가 긴급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UAE 아부다비, 적재 화물은 천궁 이유도탄. 그로부터 몇 시간 전, 이란이 걸프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 드론 689대, 순항미사일 8발. 두바이 시민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하늘에서 화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방어망의 한 축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천궁2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UAE는 2022년 한국과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 규모의 천궁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아부다비 남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4년, 그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는 왜 지금 이륙하고 있었을까요? 전투가 한창이던 그날, UAE 국방부에서 한국으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천궁 이유도탄 추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UAE는 이미 계약된 잔여 포대의 조기 인도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일정상 포대 전체를 당겨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유도탄만이라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8일, UAE 공군 C-17 수송기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천궁 이유도탄을 싣고 아부다비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중에 공군 수송기를 직접 보내 무기를 가져간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UAE 왕세자의 외교보좌관 압둘라 교수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한 나라입니다. 방산 외교에서 이 한마디는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합니다. 무기 시장은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봅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궁이는 실제로 얼마나 잘 막았을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UAE 국방부가 3월 3일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요격률 92%, 순항미사일 8발 전량 격추, 자폭드론 689대 중 645대 제압, 요격률 93%. 이 숫자는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한국 천궁2가 함께 구성한 다층 방공망의 종합 결과입니다. 그중 천궁2 단독 요격률은 약 96%입니다.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96%가 표적을 맞췄습니다. 미국 패트리엇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천궁2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인 선수가 첫 경기에서 에이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압박 상황에서. 방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고. 천궁2는 2026년 3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 광고의 이름은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여러분의 투자 계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스펙을 직접 보겠습니다. 천궁2 재원입니다. 360도 전방향 대응, 탄도미사일 요격고도 15km, 사거리 20km, 항공기 요격 사거리 최대 40km, 발사대당 최대 8발 탑재, 포대 전체 기준 최대 32발 동시 발사 가능. 어느 방향에서 오든 막습니다. 앞에서 오는 미사일, 옆에서 오는 드론, 뒤에서 오는 순항미사일. 방향을 바꿀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360도로 추적하고 요격합니다. 32발 동시 발사가 왜 중요한지 짚어야 합니다. 이란이 이번에 쓴 전술이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미사일을 한 번에 쏟아부어 방공망을 뚫는 방식입니다.
10발짜리 방공 시스템은 11번째 미사일에 무너집니다. 천궁이는 32발을 동시에 쏴서 포화 공격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이 정면만 보는 경비원이라면 천궁이는 360도 카메라가 달린 자동 보안 시스템입니다. 경비원은 뒤를 보려면 몸을 돌려야 하고 그 사이 앞이 비어버립니다. 천궁이는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협,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후티의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 천궁이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담당하는 구간을 정확히 커버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문제입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패트리엇 팩3 MSE 미사일 한 발, 약 53억 원, 천궁 2 미사일 한 발, 약 15억 원. 같은 돈으로 패트리엇 한 발을 살 때 천궁 2는 3발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포대 단위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패트리엇 한 개 포대가 약 1조 원, 천궁 2 한 개 포대는 3천억에서 4천억 원, 역시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산이 1조 원인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패트리엇을 사면 포대 1개입니다. 천궁 2를 사면 포대 2개에서 3개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합니까? 천궁 2가 저렴한 이유가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인건비, 제조 원가, 그리고 국가 전략적 수출 정책이 만들어낸 가격입니다. 실전 성능은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패트리엇이 갖고 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조건, 기술 이전 제한, 유지 보수 의존성. 한국은 그런 조건이 훨씬 적습니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3분의 1이고 조건은 훨씬 간단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주목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성능이 비슷하고 가격이 3분의 1이면 결국 시장 점유율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실전 성공 이후 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UAE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10개 포대, 2022년 계약, 현재 실전 배치 중. 사우디아라비아, 약 4조 2천억 원, 10개 포대, 이라크, 약 3조 7천억 원, 8개 포대, 현재 확정 계약만 합산하면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실전 성공 직후 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한번 팔면 끝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탄약 추가 구매. 한 번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수십 년간 같은 공급사에서 부품과 서비스를 삽니다. 12조 원짜리 계약이 30년에 걸쳐 30조, 50조로 불어납니다.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방산 수출이 그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기, 여러분의 투자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기술력, 가격, 실전 검증, 신뢰. 천궁이는 이 네 가지를 2026년 3월 동시에 갖췄습니다. 이건 한 제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간 사건입니다. 천궁 2를 보고 K2 전차를 사고 K9 자주포를 사고 다음 무기도 한국에서 사게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 세 곳입니다. LIG 넥스원, 천궁 2 핵심 개발사입니다. 현재 수주잔고 19조에서 23조 원. 이 금액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환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궁 2 추진기관 및 시스템 통합 담당입니다. K9 자주포, K239 천무다연장 로켓 수출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 1000대 이상, 유럽 재무장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방공미사일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은 미사일 방어체계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천궁 2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K방산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황금기에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K방산은 지금 그 황금기의 초입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이란의 미사일이 두바이 하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천궁 2는 96%를 막아냈습니다. 미국산의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재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천궁 2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외교 자산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30년 전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년 전 한국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팔릴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K방산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무기 체계,
드론 방공망,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한국 방산의 로드맵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천궁이, 여러분은 K방산의 한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반도체처럼 세계 1위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호황으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K방산의 미래 시나리오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